다우지수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세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부담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발 경기 둔화 현상이 현실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경제지표 자체가 나쁘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포인트들은 일단 시장에 계속적으로 충격을 주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두 번째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속보 상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중국에서는 일단 산동성 지역에서도 집단 발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도소에서 200명이 넘는 재소자들이 한꺼번에 감염이 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완치 환자로 퇴원을 했는데도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이는 환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완치 이후에도 또다시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입증이 된 내용인데요.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외출을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게임, 미디어 관련한 펀드가 훌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련 종목군들은 안 그래도 호재성 제휴들이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외출 기피 때문에 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건강하시죠? 라는 이야기가 인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시장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경기 부진 소식들과 또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역 감염으로의 어떤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 코로나의 확산은 일단 1차 감염 이후에 지역사회로 번져나가는 2차 상태로 진행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감염병에 대한 그런 위기 단계가 계속 격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먼저 조금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뉴욕 증시의 지표 부진,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좀 보게 되면은요, 일단 시장 자체가 많이 내렸어요. 다우지수가 1.3% 정도 이번 주에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S&P 같은 경우도 1.2%대, 나스닥은 1.6%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경제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애플을 비롯한 기업들 움직임들이 좋지 않았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뭐 중국에서는 일단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통계치를 또 다시 바꾸게 되면서 이 방법을 바꾸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갑자기 줄어들게 된 거죠. 지난번에 통계 방법을 바꾸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갑자기 확 하고 늘어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이러한 통계치는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지금 200명을 넘어서게 됐고요. 주변 국가에 대한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자가적인 그런 그 확산세, 지역사회로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지금 안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경제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모 자체를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되겠죠. 경제지표들은 일단 선제적으로 나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표가 예비치는 50.8,
그리고 전월 확정치인 51.9에서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정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구매관리자 지수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제조업 지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특히 서비스업 PMI 지표가요 53.4에서 49.4로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7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최저치인데 서비스업 PMI 지표는 나빠진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서비스업 PMI 지표는 미국의 소비와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부담감들이 생기고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역시 뭐 달러를 비롯한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의 움직임들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는가. 증시에는 조금 나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2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47.6입니다. 뭐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전월도 48.8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마찬가지 서비스업 PMI 지표도 46.7로 1월달에 51포인트가 나타났었던 부분에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줬었던 것은 역시 코로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여행업에 충격을 주었다. 지금 여행사들의 피해액만 보더라도 수백억대에 달할 것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도쿄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된다거나 연기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일본 쪽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2월 전반기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나 급감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판매도 안 되는 거죠. 일단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생산 자체 또는 소비 자체가 완전히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수는 이제 유럽은 조금 개선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확산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독일의 제조업 PMI 지표는 1월보다는 올랐지만 신규 수출 수주 지표는 역시 지속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들은요. 일단 시장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경제 상황들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것은 일단 부담스럽다. 일단 우리가 좀 답답하다, 우리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소식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하락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속보 상황들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코로나19가 확진자 하루새 100명 이상 증가했다. 자, 이런 소식이 나타났죠. 신천지 관련한 144명과 청도 대남병원에서 17명 진단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100명 넘게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만 총 153명이다. 물론 이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신천지 신도가 수천 명에 달하는데 이 사람들을 1대1 관리 자체가 어렵고 자가격리에만 힘을 써야 되는, 맡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어떤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차 사망자 발생을 했는데 이 2차 사망자 같은 경우는 만성 폐렴을 앓고 있었던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가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병이 있거나 또는 연세가 많이 들었거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외출 같은 부분들 자제하시고 외출할 시에도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 대규모의 교인이 무려 4,12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1대1 관리는 불가능하다. 네. 제주에서도 지금 현재 제주 시역에서 대구를 방문했었던 여직원이, 호텔 여직원이 코로나19로 양성 판명이 되었다. 오늘부터죠. 전 장병 군대에서는 휴가 외출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민폐 상황이 좀 됐네요. 그죠? 육해공군 전부 다 그냥 걸려버린 상태가 돼서 아주 뭐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속보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아직도 진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지역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요, 중국의 교도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산통성입니다. 이게 북방 지역이기 때문에 요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후베이성 교도소라고 일단 나오곤 있습니다만 산통성 지닝시의 런청이라는 교도소입니다. 이곳에서 교도관 7명과 재소자 200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베이성에서는 교도소 2곳에서 2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다음에 저지항성 교도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즉 이렇게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그냥 뭐 어떻게 방어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가면은 와르르 확산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통성 지역이라는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 즉 북방 지역입니다. 북방 지역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라는 어떤 개념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전역으로 사실상 이렇게 뒤섞이게 되면서 이제는 중국 전역이 안전한 공간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으로의 여행 또는 출장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거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 본다라면 스촨성이죠. 네, 사천성입니다. 스촨성 청두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다가 열흘 뒤에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완치 판정이 되었다인데 다시 양성이기 때문에 검사가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퇴원 환자도 자택에서 다시 격리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즉 완치 이후에도 그냥 안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다시 또 걸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완치가 돼서 이게 면역력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다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세 가지 부분을 좀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 뭐 굉장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변곡점이 온 것도 아니고 후베이성과 우한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스럽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부담감들이 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에서는 반드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외출을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수혜를 받는 업종군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미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게임,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뭐 택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 역시도 인터넷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주문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시켜 먹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사람 많은 음식점에 잘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또 집안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많은 시간 동안 무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영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업종군들을 담은 펀드의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5%가 나왔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게임주라든지 컨텐츠 쪽의 펀드들은 수익률이 3% 이상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주나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는 또 호재가 있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게임 산업 규제가 이제 좀 풀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 주식 펀드들이 움직임을 조금 더 잘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생충 관련한 부분에서의 그 전 세계적인 관심들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컨텐츠 쪽이 일단은 강하게 끌고 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BTS,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한류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전체적으로 그 방어주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우려감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금방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됐었던 이런 그 우한 폐렴에 대한 부분들도 새로운 국면이 지금 지역사회로의 어떤 감염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부담감들이 조금 커져 있는 상태니까, 일단은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관망하시고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기 뒤에 기회가 올 것이고, 조만간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임상시험과 그리고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거는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순식간에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기회를 잡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뭐 하루 이틀 늦는다고 해서 그런 기회가 완전히 날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장에 대한 변곡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심각 단계로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회를 계속적으로 활용은 하되 대신에 내가 최상의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시장은 저 밑바닥에서 보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기회 상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잡을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계속 주목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코로나발 경기 둔화를 현실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경제지표라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다는 팩트를 전달해 드렸고요. 최근 코로나 속보 상황을 전달해 드리다 보면 이제 확산세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완치 환자가 다시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완치 환자도 일단은 퇴원 이후에 자가격리가 필요한 부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게임, 미디어, 컨텐츠 쪽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같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기 거래를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매일 혹은 매주 거래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긴 어려울 것이다. 자, 단타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때, 하락의 중심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섣불리 달려들지 말자. 매수를 진입할 때도 소량으로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주말 동안에는 일단 이 시장에 대한 걱정, 근심 다 털어내시기 바라고요. 쉽지 않겠지만요. 그렇게 하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주식 걱정은 월요일부터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어떠한 상황들이 나오는지, 어떤 반전의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기대감들 늦추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말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